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미국 대학원 추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아도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가실 분들이죠. 저는 거기에 몇 마디 정도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제목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제가 미국 대학원 진학할 때의 스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스펙을 공개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비슷한 이유로 여러분들 해커스 웹사이트 자주 가시죠? 지금 방금 저도 해커스 웹사이트에 어드미션 포스팅 그 게시물들을 좀 보고 왔는데요. 예전에 제가 지원할 때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셨었는데 여전히 게시판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유학을 준비할 때 거의 매일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포스팅을 보면서 꿈을 키우기보다는 확인하고 주눅 들고 나는 안 되겠구나. 대학원을 가려면은 적어도 저 정도 성적이 돼야 되고 저 정도 연구 경력과 논문이 좀 몇 편 있어야 되고 영어 성적도 높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좌절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지 마세요.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같은 스펙으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입학 사정관도 아닌데 그거 성적 본다고 해서 스펙 본다고 해서 나 이 정도면은 나도 붙겠구나, 떨어지겠구나,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올린 스펙들을 보고서 저 정도는 돼야지 유학을 하는구나 라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저처럼 미리 쫄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 스펙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시절에 1, 2학년 때는 창피한 일이지만 학교를 거의 가지 않았어요. 수업도 안 듣고 시험도 들어가도 뭔 얘기인지 잘 몰라서 그냥 좀 앉아있다 나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대충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대학 들어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 쉬어야지, 놀아야지. 그렇다고 제대로 논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학교를 충실히 다니지 않았었어요. 당연히 성적은 바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이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거 생각하기에는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제대할 때쯤 되니까 이제 그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3, 4학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만회가 될까? 내가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 성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학교 그만두고 다시 대입을 다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도 제대하면서 그래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복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제 생각에 저는 대학교를 그냥 2년 다닌 것 같아요. 3학년, 4학년 동안 제가 1, 2학년 때 들었던 전공 과목들을 거의 다시 다 들었고요. 성적을 좀 좋게 받으면 학점을 좀 더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한 학기에 전공 과목 7과목을 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이 만회가 안 되더라고요. 우선 재수강 하면은 최고 학점이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양 과목까지 다 재수강할 여력은 안 됐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졸업할 때 기준으로 3.0이 간신히 넘는 학점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부끄러워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도 다 제 인생의 한 부분이더라고요. 열심히 살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성적을 가지고서 해커스 게시판에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왜냐면은 거기 글 올리시는 분들은 성적이 거의 4.0 만점 가깝고 다른 연구 경험도 있고 영어 성적도 좋고 제가 제 성적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 못했던 것처럼 성적이 낮으신 분들이 포스팅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땐 그걸 몰랐어요.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만 있었죠. 성적도 그런데다가 대학교 시절 동안 연구 경험도 없고 바로 회사를 갔으니까 제가 SOP에 어떤 특별한 연구 경험을 적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영어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준비해가지고 남들 토플 학원, GRE 학원 다니는데 저는 그냥 혼자서 책으로 공부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GRE 좀 잘 보겠다고 그때 당시 일본으로 가서 원정 시험까지 보고 그랬거든요. 한 번에 가서 몇 번씩 시험 보고 점수 잘 받아서 돌아오고. 그런데 저는 그런 여력이 안 돼가지고 1년에 몇 번 있는 필기 GRE 시험을 봤었어요. 딱 한 번 봤는데 점수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미니멈을 간신히 넘긴 정도. 그런데 지원 시기는 다가오고 다시 볼 일정은 안 되고 그래서 그 최저 토플, 최저 GRE, 그 최저 성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네요. 그런데도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렸어요. 제가 10개를 지원했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됐었거든요. 뭐 하나면 됐죠. 제가 뭐 두 학교를 동시에 갈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나 정도는 안 되나? 성적도 낮고 연구 경험도 없고 영어 성적도 별로 안 좋고 한번 그래도 해보세요. 되고 안 되고는 학교에서 결정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원하는데 시간이랑 돈 들어가니까 많이 아까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길을 걸어가실 거라면은 어차피 유학을 가실 거라면은 1년이라도 빨리 가시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1년, 2년 더 준비한다고 해서 결과가 아주 좋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은 다시 지원하면 되죠.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글만 보고서 저 사람들은 나랑 다르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영상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유학 갔구나. 뭐 나랑은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부끄럽지만 제 스펙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한 학교에서만 오라고 하면 됩니다. 이 넓은 미국에 여러분들을 위한 그 한 자리 없겠습니까? 제가 미국 대학원 유학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미국 대학원 유학 시간을 투자해서 미국의 주류에 가까운 생활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희야 미국 기준에서 외국인이죠. 그렇지만 그게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외국인 노동자, 힘들고 험한 일 하시는 분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소득 수준도 높고 꽤 괜찮은 동네에서 미국 현지인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유학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유학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예전 같으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서 좀 더 좋은 대접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거는 유학이 흔하지 않을 때의 일이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목적으로 미국 유학을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내가 유학 마치고 나면은 한국에서 좀 대우가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미국에서 몇 년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 정도면은 말리지 않고 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 말고 미국에서 정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미국 대학원 유학은 큰 디딤돌이 돼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미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의 경력과 실력을 미국에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자동차 회사 다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자동차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좋은 회사에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거를 미국에서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주변에서 보기 굉장히 힘든 경우죠. 미국 고용주의 입장에서 뭘 믿고 하이어를 하겠습니까? 경력도 자기네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특히나 언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 사람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고용주도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도 좀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어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과 본인 가족 모두에게 미국 생활에 대해서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아서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한테 거는 기대랑 사회인에게 거는 기대는 다를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영어도 많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커지죠. 무엇보다도 미국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경력 하나, 미국 대학원에서 성공적으로 학위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거예요. 비자를 지원해줘야 되는 것, 그리고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상쇄할 만한 경력이 있다면은 뽑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유학 후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취업하시는 분이랑 비교하면은 훨씬 많죠. 그렇게 이제 미국 정착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후에는 고학력자들에게 주어지는 NIW라는 영주권 옵션이 있어요. 그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사회에 비자 걱정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지름길이 없으면은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외에는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영주권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는 없어요. 유학 그러면은 보통 금수저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미국에 와보시면은 한국의 부자가 여기 다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원 유학은 서민이라고 해도 기회만 잘 잡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옵션입니다. 제가 일부러 서민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요. 언제 한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대학원 유학이 가능하다고 말하려면은
내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내 가족들이 걱정 없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라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기 유학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큰돈 들이지 않고 한번 해볼만 하다. 솔직히 저는 딸린 가족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나온 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혼자 유학 오는 친구들 보면은 학교에서 받는 2, 3만 불 가지고 먹고 살고 시간 지나면은 중고차도 한 대 사고 그러더라고요. 평생 유학생활 할 것도 아닌데 뭐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못 해볼 이유가 없죠. 무엇보다도 미국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거는 공부랑 연구뿐입니다. 제가 미국 대학원 생활 외에 다른 데서 공부를 안 해봐서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 하신 분들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학원에서는 수업이 굉장히 심도 깊게 진행되고요. 과제 및 시험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분야에 쌓인 이론들에 대해서 튼튼하게 기본을 닦아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교수님들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수업을 준비하시고 수업 자료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에서의 대학원 수업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연구 외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서류 작업이라든지 제안서 쓰는 것 같은 거에 대한 작업들, 특히나 인건비, 재료비 관리하고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된다고 들었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은 보통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교 직원들이 맡아서 하고요. 학생들에게 바라는 건 오직 연구, 공부 이것뿐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만 해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컸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받는 대우를 보고, 그리고 종종 뉴스에서 미국 인종차별에 대해서 다루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미국에 가면은 저런 대우를 받을 거를 각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정작 쓸데없는 걱정이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을 접할 기회가 많고 그에 따라서 거부감도 굉장히 적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시는 대학원들이 있는 학교 도시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그 학교에서 서비스업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도시 자체가 인터내셔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죠. 사람들을 만나면 친절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결국 사회 경제적 수준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거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려는 대학원이 있는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아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산 지난 12년 동안 제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아무리 미국에 살고 싶다고 했었어도 대학원 유학이랑 그 이후에 연구원이란 직업이 없었으면은 제가 한국을 떠날 당시에 제가 가진 경력으로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고맙게도 제가 공부에 투자했던 시간이 직업으로 연결이 돼서 제가 미국에 정착을 할 수가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제 직업의 좋은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